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수십 년간 투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상품으로 꼽히는 거죠. 바로 상장지수 펀드, 우리가 ETF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혹시 예전에 뮤추얼 펀드 같은 거 가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있으시다면 좀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수수료도 비싼 것 같고 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죠. 바로 그런 기존 펀드들의 아쉬운 점들, 바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993년에 정말 획기적인 상품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 투자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네, 그게 바로 ETF입니다. Exchange Traded Fund. 쉽게 말해서 펀드가 가진 분산 투자라는 엄청난 장점하고요. 개별 주식이 가진 편리한 거래라는 장점, 이 두 가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합쳐놓은 일종의 하이브리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ETF는 바로 S&P 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이 스파이더 SPDR이라는 ETF였습니다. 이게 왜 대단했냐면요. 단 한 주를 사는 것만으로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 전부를 사는 효과를 냈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시장의 규칙을 바꾼 게임 체인저였죠. 교수님, 잠깐만요. 그럼 펀드는 펀드인데 이걸 그냥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던 뮤추얼 펀드랑은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ETF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기존 뮤추얼 펀드랑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한번 표를 보면서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거래 방식입니다. 뮤추얼 펀드는 하루에 딱 한 번, 그날 마감 가격으로만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ETF는 어때요? 주식시장 열려있는 동안에는 그냥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가격에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세금 효율성이에요.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안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세금이 생길 수 있고 그게 투자자한테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ETF는 내가 직접 팔기 전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에게는 정말 유리하죠. 바로 이런 압도적인 장점들 때문에 ETF는 시장에 그냥 안착한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성장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불과 20년 만에 운용자산 규모가 얼마나 거대해졌는지. 처음에는 그냥 미국 주가지수 따라가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해외 주식, 채권, 심지어 금이나 석유 같은 원자재까지 그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죠. ETF의 세계는 정말 눈부시게 진화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수 추종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기술주나 헬스케어처럼 특정 산업, 즉 섹터에만 콕 집어서 투자할 수도 있고요. 금이나 원유 같은 원자재에도 투자가 가능해졌죠. 심지어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골라 담는 액티브 ETF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투자 전략을 ETF 하나로 다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유연하고 다양하게 진화했다는 건 그만큼 장점이 아주 막강하다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ETF의 핵심 장점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식처럼 거래가 아주 편리하다는 거. 둘째, 보수가 뮤추얼 펀드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거. 셋째,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한 주만 사도 수십, 수백 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이 네 가지가 바로 ETF를 지금의 자리로 올려놓은 핵심 동력입니다. 와, 들어보니까 장점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교수님,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완벽한 금융상품이라는 게 사실 좀 믿기지가 않거든요? 혹시 저희가 꼭 알아야 할 단점이나 숨겨진 함정 같은 건 없을까요? 역시 예리하시네요. 맞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금융상품은 없죠. ETF도 당연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괴리율인데요. 쉽게 말해서 ETF의 실제 내용물 가치, 이걸 우리가 순자산 가치, NAV라고 부르거든요. 이 가치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주식처럼 사고 팔 때마다 증권사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도 당연히 기억해야 하고요. 이 괴리율이 평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장이 극단적으로 불안해질 때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0년에 있었던 플래시 크래시인데요. 시장이 아무 이유 없이 순식간에 폭락했을 때 어떤 ETF들은 실제 가치보다 무려 60%나 싸게 거래되는 그런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리스크죠. 자, 그렇다고 해서 ETF가 위험하니까 쓰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한다면 ETF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시죠.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말이 좀 어렵죠? 핵심은 분산 투자입니다. 근데 ETF가 주식, 채권, 원자재, 전 세계 거의 모든 자산에 아주 쉽고 싸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바로 이것 덕분에 과거에는 거대 기관이나 부자들만 하던 글로벌 자산 배분을 이제는 개인 투자자 누구나 단 몇 개의 ETF만으로도 쉽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누구나 아주 정교한 자산 배분 전략을 놀랄 만큼 쉽고 저렴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죠.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나의 투자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어떤 자산에 나눠 담을지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ETF들을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비중만 다시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고요. 자, 오늘 우리는 ETF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고 또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시장에는 정말 수천 개가 넘는 ETF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 수많은 ETF들 중에서 여러분의 투자 목표를 이루게 해줄 단 하나의 ETF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